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독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종말은 실제적으로 종말됐다라는 의미의 종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무용하고 허황된 기반 위에 세워진 인식이기 때문에 종말되어야만 마땅해 라는 의미에서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저자 토드 로즈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고등학교 때 우리의 내신 점수 같은 걸로 칠 수 있는 GPA 점수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받으면서 낙제했고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부양하느라 최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고 싶고 뭔가 교육적 목표는 있지만 여기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가정으로서의 헌신적인 삶을 먼저 수행해야 했던 저자였는데 고등학교 중퇴 15년 뒤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을 기술하게도 되었는데요. 즉 이 저자가 평균으로 평가당하는 삶, 그것이 단 한두 차례가 아니라 사회에 뿌리 내린 정합적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학적 성과를 이룬 다음에 뒤돌아보니 자기가 그 기반의 피해자였던 동시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기준을 사회나 타인에게 빼앗겨버리고 사회도 제대로 된 인재를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길어내는 능력을 잃음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의 낭비, 불필요한 좌절 같은 것들을 양상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평균이라는 개념을 앞세우는 것이 세상을 좀 더 빠르게 질서화하고 효율화시키는 가장 큰 방편이고 거기에밖에 기댈 도리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됐고 많은 인적 자원들 가동시킬 시스템들 그걸 수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평균적 인식들을 한 번쯤 혁파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서적이고요. 그만큼 탄탄한 논리로 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는지를 변천사별로 얘기를 해줘요. 이때는 이런 관념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펼치고 구체화시키고 실증론으로서 입지를 굳힌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이라는 것들이 사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가속화의 덕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의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원적으로 걸러지는 세상에 이르렀는데 이르르고 보니 평균이라는 것은 빠른 건데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빠르면서 효율적인 방편이라고 믿었는데 효율적이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았던 거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찰해서 결과를 내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중간에 단절적으로 선택한 성급한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멀리 돌아서 보니 그 평균이라는 잣대로 인해서 내리는 결정들이 잘못된 결과나 선택들인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야 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는 많은 사회 기반과 개인들의 삶을 상처내는 방편에 불과했던 건 거예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심리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그들의 목소리, 사회 현장에 나가 있는 인사 담당자들, 기업 대표들의 목소리를 이 책의 인터뷰로 실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반, 무엇보다도 나 자신,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안정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학적 서적이기도 하면서 심리학적 서적이기도 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인데요. 여기서 들쭉날쭉의 원칙과 맥락의 원칙이란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보편화된 지능, 기질, 재능, 심성 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좀 부도덕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지나치게 도덕적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보니 우리는 한 가지 성질로, 기질로 정해져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뭐뭐 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사회적으로 관용적으로 내리기 쉬운 표현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기 힘든 상황, 거짓말을 하기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상황, 이런 다변화된 요소들을 두고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는 사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변화되는 존재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처한 1000가지, 10,000가지의 상황을 모두 관찰하고 통계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를 특정하기나 평균치로서 직무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어떤 인간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오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A와 B가 똑같이 80점이라는 높은 수학 점수를 받았어도 수리의 특정 분야를 세밀히 나눠보면 이 A와 B 두 사람의 강점이나 맹점은 크게 다를 수 있고, 이를 더 세밀히 분석하면 직업적으로도 A와 B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르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마지막인 경로의 원칙이었어요. 이 경로의 원칙이란 게 길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회학적으로 어떤 성공의 특정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강박 같은 것도 우리가 평균화한 삶의 코스를 우리 머릿속에 인식화했기 때문에 정답처럼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죠. 다양한 인생사, 변천사들을 접하면서도 그게 내 상황이 되면 이미 실패한 것처럼 여기곤 하죠. 내 삶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못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정답화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의 원칙이란 모두에겐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고, 어떤 다양한 길이 있는지를 저자의 삶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 그 삶의 다용성 그리고 다양성을 만드는 기업들의 인재 채용과 활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이 경로의 원칙을 소개하는 후반부의 에피소드들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이르는 길이 다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춤으로 개척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경로의 원칙이란 누구에게나 목표에 이르는 독자적인 경로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도 능력이지만 성격의 맥락적 담지를 이해해서 그에 맞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개발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평균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쉽게 좌절시키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사회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도 역동적인 기여를 낳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은 너가 너 스스로를 가장 잘 이해할 것이며 아직 그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 어떻게든 너를 사회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내. 하나에서 3-4가지 정도 되는 너에게 맞춤인 너에게 옳은 길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역시 어렵사리 그 길을 찾았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심리학적 위안과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우리는 평균을 통해서 내 가치가 평가되고 나도 그 평균에 의거해서 이만큼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부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에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방면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거나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에는 나를 북돋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나의 장점을 빨리 찾게 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좀 더 세분화되고 섬세해질 필요는 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를 어떤 분야의 재능에 있어서 결판 내린 부분에 있어서도 내 능력이나 내 삶을 재고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읽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두둑해지고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색다른 도전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위안과 실증적인 계획들을 탄탄히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도서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